한지민 씨, 남편분이 언제부터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했나요? 결혼 전에 이미 다 정리해 두셨어요. 저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수사실에 울려 퍼진 이 대화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3주 만에 홀로 남겨진 신부,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산, 그리고 결혼 전 미리 정리된 재산 이전 서류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무언가일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 너무나 깔끔한 재산 정리,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아내의 담담한 표정까지.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베일에 쌓인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던 형사가 마침내 발견한 것은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가장 순수하고도 절절한 무언가였습니다. 당신은 이 미스터리의 진짜 답을 맞힐 수 있으실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0년 4월의 따뜻한 봄날, 부산 해운대 성당에서는 조촐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부 한지민은 35세의 성숙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신랑 이동욱은 42세로 부산 대병원 내과 과장답게 품격 있는 모습으로 지민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신중한 교제 기간을 거쳐 맺어진 두 사람의 사랑은 그 누구보다 진실해 보였어요. 하객들은 모두 이들의 늦깎이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특히 지민의 어머니 김순자는 딸의 행복한 모습에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죠. 지민아, 정말 예쁘다. 동욱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서 엄마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 김순자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이동욱 역시 장모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에서 일주일간 보냈습니다. 이동욱은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민은 새로운 결혼 생활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오히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부산으로 돌아온 지 3주가 지난 어느 저녁 부부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욱이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여보, 배가 너무 아파. 어디가 아픈 거예요? 체한 건 아니죠? 지민이 걱정스럽게 이동욱의 등을 문질러 주었지만 이동욱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지민의 간절한 외침과 함께 구급차가 달려왔지만 병원 이송 도중 이동욱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에서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남편은 그렇게 지민의 곁을 떠났어요. 부검 결과는 급성 췌장염으로 인한 쇼크사였습니다. 결혼 3주 만에 과부가 된 지민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동욱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부산 대병원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그가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동료들은 믿기 어려워했어요. 특히 같은 내과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은 이동욱이 최근 몇 달간 보인 미묘한 변화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욱이가 요즘 자주 화장실에 가더라고. 그리고 점심도 거의 안 먹고. 맞아요. 예전 같으면 회식 때 제일 먼저 와서 분위기 띄우던 사람인데 요즘은 핑계대고 빠지기만 했잖아요. 동료들의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부산 서부서 강력계의 김철민 형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8년 경력의 베테랑인 김철민은 평범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놓치기 쉬운 단서들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유명했죠. 김철민이 가장 주목한 것은 이동욱이 남긴 재산 규모였습니다. 12억 원의 예금과 부동산, 그리고 5억 원의 생명보험금까지 총 17억 원이라는 거액이 모두 지민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3주밖에 안 된 상황에서는 다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지민 씨, 남편분이 언제부터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했나요? 결혼 전에 이미 다 정리해 두셨어요. 저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민의 담담한 대답은 김철민에게 오히려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당연할 상황에서 너무나 침착한 모습이었거든요.
병원 동료들의 증언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 박미영은 지민의 최근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민 언니가 결혼 준비하면서 좀 예민해져 있었어요. 평소에 환자들한테 그렇게 다정하던 분이 요즘은 좀 차갑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나요?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어 보였어요. 동욱 과장님하고 복도에서 이야기할 때도 표정이 어두웠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검 과정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동욱의 혈액에서 진통제 성분이 검출된 것이죠. 물론 치사량은 아니었지만 평소 약물 복용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치고는 이상한 수치였습니다. 김철민은 점점 깊어지는 의혹의 시선을 지민에게 향했어요. 김철민 형사의 수사가 깊어질수록 이동욱과 지민의 인연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사연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2015년 겨울, 당시 32세였던 이동욱은 아버지 이태수의 간암말기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아버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태수를 담당하게 된 간병인이 바로 25세의 한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은 이제 막 간호사가 된 신참이었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했어요. 특히 이태수에게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돌보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식사는 좀 하셨나요? 지민의 따뜻한 목소리에 이태수는 늘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밝은 표정이었어요. 지민이 덕분에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내가 참 좋은 간병인을 만났어. 이동욱은 지민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료진도 포기할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지민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밤낮으로 이태수의 곁을 지키며 작은 변화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이태수가 지민에게 물었어요. 지민아, 너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돼? 김순자세요. 왜 그러세요? 이태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욱을 불러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동욱아, 이 아이 어머니가 내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신 것 같구나. 김순자 선생님 말이야. 이동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 타지에서 일하시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자신에게 김순자 선생님은 특별한 장학금을 추천해 주신 분이었거든요. 정말요? 어머님이 김순자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 순간 이동욱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도와주신 은인의 딸이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이토록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다니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태수는 임종 전날 이동욱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동욱아, 지민이 같은 사람을 꼭 기억해라. 저런 마음씨 착한 아이를 만나는 건 하늘이 주신 기회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이동욱은 지민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특별한 감정을 간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9년이 지난 2024년 3월 이동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기검진에서 발견된 것은 췌장암 사기, 그것도 이미 전이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8개월이라는 시한을 통보했습니다. 이동욱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묘한 운명감을 느꼈어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 줄곧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지민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졌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병을 알리고 동정어린 사랑을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의대 동기인 박준호는 서울아산병원의 종양내과 교수였습니다. 이동욱은 박준호에게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준호야, 너만 믿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동욱아,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지. 치료는 하겠어.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해줘. 특히 지민이만큼은. 박준호는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동욱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동욱의 조심스러운 접근이 시작되었어요. 10년 만에 지민에게 연락을 했을 때 지민은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민 씨도 잘 지내셨죠?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나서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네요. 이동욱은 매주 한 번씩 지민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지민의 어머니 김순자의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제가 좋은 병원 소개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과장님. 정말 든든해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동욱은 지민에게 천천히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자신의 병을 숨긴 채로 말이죠. 매달 서울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지민 앞에서만큼은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결혼을 결심한 이동욱은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재산을 지민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지민이 오해받지 않도록 상세한 편지들을 써두었어요. 사랑하는 지민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이동욱은 평소보다 강한 진통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밤새 찾아온 복통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창백했지만 지민 앞에서만큼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동욱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그에게는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는 치료제 같았어요. 성당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약을 나눌 때 이동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격 때문이 아니라 억누르고 있던 고통 때문이었죠.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도 이동욱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지민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지민이 잠든 사이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심해야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지민 씨 같은 천사를 만날 수 있어서 말이에요. 매일 밤 지민이 먼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이동욱의 일과였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민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후 3주 동안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식욕은 완전히 사라졌고 복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어요. 그럼에도 출근은 계속했습니다. 지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날 저녁 이동욱은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민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대신 침실 서랍에 미리 써둔 편지를 꺼내어 베개 밑에 살짝 넣어두었습니다. 사랑해요, 지민아. 정말 많이 사랑해요.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그것이 이동욱이 지민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급성 악화로 이동욱은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지만 지민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이동욱의 대학 동기들과 일부 병원 관계자들은 수군거리며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3주 만에 과부가 되다니 너무 이상하지 않나? 그것도 17억이나 되는 유산을 물려받고 말이지. 이런 소문들이 지민의 귀에 들려왔지만 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조차 의심받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김철민 형사는 끈질긴 수사 본능으로 이동욱의 과거 행적을 하나씩 추적해 나갔습니다. 특히 지민과의 교제 기간 동안 이동욱이 보인 이상한 행동들에 주목했어요. 병원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동욱은 최근 1년간 매월 서울로 출장을 다녔다고 했거든요. 내과 과장이 서울에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갔을까요? 김철민은 이동욱의 카드 사용 내역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근처에서의 결제 기록들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박준호 교수와의 통화 기록이었죠. 박준호 교수님, 수사상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동욱 씨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전화 너머 박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친구의 비밀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제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음 날 박준호는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철민과의 면담에서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동욱이는 1년 전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검사했으니까 틀림없어요. 시한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나요? 동정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한지민 씨에게만큼은 자신의 병을 절대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준호의 증언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욱이 복용했던 고농도 진통제, 급격한 체중 감소, 그리고 서울 출장의 진짜 이유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김철민은 이동욱의 집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민의 동의를 얻어 더 꼼꼼히 살펴봤죠.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은 지민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나 없이 혼자가 되었겠죠.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으니까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을 잘 모셔주세요. 제가 받은 은혜를 당신을 통해 갚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당신과 어머님,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김철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8년간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한지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민은 지민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동욱 씨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던 거네요. 지민은 그제야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지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을수록 더 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왜 그 고통을 혼자만 견뎌야 했을까? 자신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봤다면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어머니, 제가 너무 둔했나 봐요. 남편이 그렇게 아픈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김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지민아, 그 사람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으면 마지막까지 숨겼겠니? 이제 그 마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의미 있게 써야지. 지민은 이동욱이 남긴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며 그의 마지막 소원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17억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써야 남편의 뜻에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부산시에서 공공간병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민은 주저없이 부산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시장님, 저는 고인이 된 남편의 뜻에 따라 10억 원을 간병센터 설립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부산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나선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 남편이 의사였는데 평생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했어요. 그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부산시와 부산대병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희망간병센터는 지민의 기부금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센터 건립추진위원회에는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최수연 교수도 참여했어요. 최수연은 38세의 따뜻한 성품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그는 지민의 기부 동기와 배경을 알게 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죠. 한지민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개인적인 아픔을 사회를 위한 선행으로 승화시키다니. 과분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냥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희망간병센터 건립 과정에서 지민과 최수연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수연은 지민의 진솔한 마음과 따뜻한 인품에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하지만 지민이 아직 남편을 잃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민 씨, 간병센터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연스러우세요. 원래 이런 일을 좋아하셨나 봐요.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고요. 희망간병센터가 문을 연 것은 이동욱이 세상을 떠난 지 8개월 후였습니다.
지민은 개소식에 참석하여 남편의 영정 사진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그 순간 지민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망간병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1년 후, 지민은 이동욱의 또 다른 유언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교육기금 설립이었어요. 이동욱이 어릴 때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던 것처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것이 그의 간절한 바람이었거든요. 어머니, 동욱 씨가 늘 말했어요. 자신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추천해 주신 장학금 덕분이라고요. 김순자는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지만 교육기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참 착했지. 항상 고마워했어. 지민아, 좋은 일이다. 지민은 남은 유산 7억 원 중 5억 원을 투입하여 김순자 이동욱 교육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대 지망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매년 10명의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박민재였습니다. 편모스라에서 자란 민재는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의대 진학을 포기할 뻔했었죠. 하지만 김순자 이동욱 교육기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 은혜를 갚겠습니다. 민재의 눈에는 진실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이동욱을 떠올렸어요. 시간이 흘러 희망간병센터는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간병 전문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말기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되었죠. 지민은 여전히 일주일에 3일은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최수현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협력 관계였지만 5년이 흘러가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가 쌓였어요. 최수연은 지민의 상처를 이해하고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민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어요? 이동욱 선생님도 분명 지민 씨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수연 교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욱 씨가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도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2025년 봄, 지민과 최수연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순자가 휠체어에 앉아 딸의 행복을 지켜봤어요. 비록 말은 많이 할 수 없었지만 환한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축복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순자 이동욱 교육기금의 첫 번째 수혜자였던 박민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종양내과 전공의로 부산대병원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민재는 졸업과 동시에 희망간병센터에서도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동욱 선생님과 같은 의사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지민은 민재를 보며 이동욱의 사랑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제 지민에게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욱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었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